후회하고 있어요. 내 종목 하락하던 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응급실의 MC 박지연입니다. 지금 다들 퇴근 시간이실 텐데요. 오늘 하락한 내 종목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시나요? 아니면 급등한 내 종목 매도해야 할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종목응급실이 솔루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 직접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바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겠고요. 또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바로 김동희 전문가님입니다. 김동희 전문가님은요, 기본적인 이슈 분석을 철저하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추세 변곡점 라인 매매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함께 종목응급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3, 1.2 정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사실 섹터 내에 있는 대장들 위주로 상승을 강하게 가져왔고 그 다음에는 많이 안 올랐던 종목들은 사실 상승폭이 적었어요. 적어서 별로 오른 체감이 안 드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대장주들은 보통 차익 실현을 하고 개인분들은 이제 안 오른 거,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른 종목들을 담아두고 계시는데 지금은 빠진 거에 대비해서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래도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거래량은 2년 내에 거의 역대 최저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너무 없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너무 없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거래량은 없었지만 자리를 지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에 2월 달에 썼던 저점을 이제 FOMC도 있고 다른 빅테크들 기업 실적 발표도 있는데 아직 뚫지는 못하고 다행히 반등이 좀 와준 편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추세를 잘 맞춰서 이쁘게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금융주들 필두로 해가지고 워낙 방산주들 많이 잘 올랐죠. 반도체 주들도 반등이 왔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잘 이끌어줬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7월달 이제 시작이니까 7월달 변동성이 좀 강하긴 했지만 8월 9월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요즘에는 B컷 그래서 2.5bp가 아니고 0.5bp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보고 하반기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밤 미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세를 지속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고 이 영향을 받은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 또 시총 상위 종목별로는 대다수 종목이 강세를 마감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특히 오늘 금융 관련주가 좀 주주 환원과 호실적에 의해서 KB금융이 3%가량
상승했고 신한지주가 4%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오늘은 그래도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시황 질문들의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청자 커뮤니티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는데요.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잡채님이 7월 FOMC 회의가 있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번에 깜짝 금리 인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미연준의 기준금리 결정회의인 FOMC 회의가 시작이 돼서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새벽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사실 기준금리 인하로 전환을 하려면 미리 그 전에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 사인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가님 보셨을 때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7월 달에는 깜짝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100% 확실시 되고 있는데 요즘에 뭐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bp 뭐 75bp까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75bp까지는 모르겠고 혹시나 25bp가 아니고 50bp를 내려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환호를 할 만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뭐 7월 달에 비둘기적으로 좀 강하게 말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9월 달에 50bp를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7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FOMC 회의 말고 이번 주에 이제 뭐 인텔, 아마존, AMD,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뒤에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저희 하반기 증시 전망이 조금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은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더 이상 기대할 만한 AI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의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대신에 앞으로 AI 쪽으로 좀 더 기대할 수 있겠다. 사실 HBM이 공급이 부족한 거는 너무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비전이 크게 없다 보니까 지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이번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보다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주셨고 또 이번 주에 있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읽어볼게요. 코크콜라님이 트럼프 해리스 지지율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2차 전지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이제 2차 전지가 폭락을 거듭을 했었는데요. 다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유력한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 박빙인데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는 미대선 영향도 있지만 당장은 실적이 기대보다 못 미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반면에 글로벌 배터리 1위인 중국 기업 중에 CSTL은 엄청난 순이익을 봤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보셨을 때 2차 전지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뭐 태양광 섹터들도 일단 일부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리스 이제 후보님이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 눌렸던 섹터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에코프로 같은 것도 보시면 사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요즘에 증시가 다 눌렸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조정이 온 게 아니고 지수 전체적으로 조정이 왔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저는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빠지면 사실 다른 종목들도 빠져요. 지금 바이오 주들만 좀 강하게 그리고 조선 뭐 방산 이런 쪽만 강하게 버텨주는 거지 사실 그 섹터들 말고는 다 2차 전지랑 똑같이 조정이 왔거든요. 심지어 반도체 쪽도 대장주들만 빼고 거의 다 조정이 온 편이라서 이게 조정이 뭐 바닥이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냥 지수를 좀 글로벌적인 거시적인 경제 시황이 좋아져야 2차 전지 섹터도 반등이 올 것 같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올라가면 당연히 2차 전지 쪽도 IRA법이 아무래도 이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을 안고 단기적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양광도 잘 올라왔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조금은 지수가 올라오면서 잘 반등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2차 전지 반등 가능성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현대차 종목이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인도 증시 상장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다시 추세가 꺾이면서 낙폭을 맞았는데요. 오늘 현대차 그룹은 또 미국에서 실적 주가가 성장했다는 소식 때문에 4% 넘게 또 반등을 했습니다. 비중이 아주 많으신 건 아니라서 전문가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 갤럭시의 ISM에 대한 상담도 들어왔네요. 비중 역시 많지는 않은데 갤럭시 ISM이 비트코인 관련주이기도 하죠. 오늘 트럼프 정책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두 분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우리 방송 이제 한 40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종목을 다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인식해서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에서도 받고 있고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전화를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처방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린 내용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진단과 처방은 또 바로 효과를 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 우리 방송에서 만병통치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을 먼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ESS 관련주 신성 ST 두 번 수익 내주셨습니다. 주셨네요. 7월 4일 당일날 7.77%, 그리고 7월 9일은 2길로 20.36%, 이어서 대화제약 당일로 똑같이 14% 내주셨고요. SG 이 종목도 두 번을 진입을 해주셨는데요. 7월 25일 날 7.77% 수익, 그리고 나머지 오늘 기준 26.45% 현재 수익 실현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님이 하단에 있는 이 커뮤니티 방에서도 다양하게 시황과 또 종목들을 추천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거기서도 수익을 내셨던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SY 스틸텍 7월 15일 날 2길 수익으로 30.16% 해주셨고요. 한중 NCS 7월 23일 날 이 종목도 2길로 24.59% 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바이오 7월 22일에 24일까지 3거래일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8.29%. 전문가님, 네. 이렇게 만병통치약 커뮤니티 방 너무나도 수익률이 좋은데 네.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던 SG부터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SG 같은 경우에는 재건 관련주인데 저희 처음에 딱 이렇게 차트가 보통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강한 차트를 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끼가 있는 종목에서 일단 재건 관련주 트럼프 트레이드로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단기 추세 저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파른 추세는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끝났어요. 여기서 한번 끝나고 나서 이제 완만한 추세는 여기 가운데 파란색 초록색 선 있죠. 이걸 따라가면 여기서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됩니다. 일단 그 완벽하게 된 걸 확인을 하고 상한가가 간 날 개파락을 떨어진 부분을 갭을 강하게 여기서가 역대급 최대 거래량이었거든요. 이 주식에. 그러면 눈치를 여러분들 채셨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재건 관련주의 증거금률 100%에 그러면 상승률이 가파라질 수 있다라고 눈치를 채셨다라고 하면 저랑 같이 뭐 커뮤니티 방에 계셨다라고 하면 제가 이날 알려드려가지고 7월 16일, 17일 이때 수익을 챙겼죠. 챙기고 나서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현재는 비중을 그래도 10%나 들어가서 5%는 수익 실현을 했어요.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현재 비중을 5%나 들고 있으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오늘도 3,000원 넘겨서 끝났어요. 보시면 2.55%. 이 종목은 사실 익절을 안 한다고 하면은 3,000원 중반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오버슈팅이 나오면 항상 조정은 와요. 조정은 오기 때문에 일단 오버슈팅을 기다리고 있고 오늘도 시초가가 무너져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 차트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때
보통 짧게 먹고 나왔을 때 아쉬운 점이 많잖아요. 근데 충분히 더 끌고 가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PPT에서 보여드릴 텐데 커뮤니티 방에서 제가 시초가 장 전에 시초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그리고 우리바이오라는 종목도 8% 정도 수익을 냈죠. 8% 정도 수익을 냈는데 여기 이날 들어가서 이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거는 똑같이 시초가로 커뮤니티 방에다가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시초가에 4,100원에 비중 10% 진입하시라고 알려드렸고, 이것도 제가 이따 PPT에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시초가에 이런 종목들의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는 벌써 시초가 대비해서 2거래일밖에 안 지났는데 12% 정도 수익 구간에 왔거든요. 그것도 비중 10%로. 비중 10% 드리는 경우는 보통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워낙 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계좌 수익을 좀 이제 총 계좌 수익률을 높여가자는 목표로 어쨌든 비중을 조금씩 계속 크게 하고 있는 편인데, 당연히 이런 거는 트레이딩 영역이라서 손절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진다 하면 이제 비중 축소를 하면서 손절 라인 좀 강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중이고, 그리고 오늘 뭐 사실 반등이 많이 왔어요. 반등이 많이 왔는데 신성 ST 같은 종목들은 아직 반등은 세게 못 왔다. 근데 아직 차트의 중요 자리는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한중 NCNS 이 종목도 7월 23일 날 진입을 해서 7월 24일 다음 날 바로 수익을 챙겨서 약 한 24%, 그리고 뭐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29%까지 수익을 보셨는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근데 제가 익절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익절을 뭐 한중 NCNS 말고 다른 종목들도 뭐 과거에 예를 들면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제가 200% 정도 수익을 드렸는데 제가 매도 타점을 잘 가져오는 편이에요. 왜 매도 타점을 잘 가져오느냐면, 보통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연봉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의 연봉이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체크를 안 하고 익절을 안 하시고 뭐 차익 실현 안 하신다라고 하면 제조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자리가 가장 저는 완벽했거든요. 진짜 딱 이 자리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서 쭉 미끄러졌죠. 쭉 미끄러졌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이런 뭐 헤드 앤 숄더 나오는 자리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매도 자리를 잡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시간이 좀 제가 혹시 까먹을 수가 있어요. 까먹을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전혀 눈치 안 보시고 저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는 거 환영이거든요. 근데 뭐 한 번 무시 당했다고 질문 안 하시지 말고, 왜냐면 이 뉴스 때문에 밀려 올라가서 제가 확인을 못 할 수도 있고,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조금 제가 좀 뭐 방송도 자주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거지, 제가 항상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고, 그래서 뭐 우리바이오, SG 이런 것들 사실 시총이 적어서 변동성이 강한데 차트 분석을 통해서라고 하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사실 요즘 주도주가 워낙 대장만 가는 놈만 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 종목도 사실 차익 실현을 제가 이제 9%짜리 이 종목이 요즘에 종목 상담은 굉장히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던 종목인데, 제가 9%, 10% 이상 나오는 이제 봉이 뜨면 차익 실현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9%, 10%짜리 봉이 안 떴어요. 오늘도 8%밖에 안 떠가지고 한 번 정도 더 상승의 여력은 있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 보통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을 다 벌써 하셨어요. 저도 이 종목을 4만 원대에서 공략을 했었다가 8만 원대 차익 실현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멍하니 보고 있는 종목인데, 아마 이때 진입하셨던 분들도 이 정도 왔으면은 벌써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을 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반등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게, 이런 대장주들만 강한 반등이 나오고 올라오지 않고 그냥 보합 부근에 있어도 되는 종목들만 강하게 올라오고, 오히려 이제 순환매 기대하는 뭐 러셀 지수 200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순환매를 기대했는데 순환매가 잘 안 돼요. 그냥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 전날 있었던 뉴스로만 수급이 몰려다닐 뿐이지, 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시장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의 진단 처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응급 종목을 많이 치료해 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에 참여만 해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아픈 종목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종목 상담하셔도 되고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전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종목응급실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의 메인 코너죠.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전화 상담 후에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거든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종목은 현대차고요. 네네. 매수 금액은 27만 3천 원, 네. 네, 비중은 25%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에 그러면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거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매수했는데, 네네.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조금 놀랐는데, 이게 다시 오늘 좀 반등을 해주더라고요. 네. 이거 대응을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군요. 오늘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실적이 추가 성장했다는 소식에 4% 넘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현대차가 금요일 장에서 심하게 빠지긴 했습니다. 빠졌는데 반등이 진짜 시원하게 나왔고, 근데 시원하게 나온 자리가 오늘 추세를 좀 맞은 자리긴 한데, 일단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내일이 아니면 2, 3거래일 뒤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2, 3거래일 안으로 아니면 5거래일 안으로 이 추세 저항을 뚫고 올려준다라고 하면 적어도 시청자님 평단 아니면 28만 원 다시 기업 밸류업 정책을 아직 뭐 나오긴 했는데 사실 별로 기대감 있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현대차에서. 그래서 7월, 8월 달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7월을 거의 다 지나갔고 8월 달을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뭐 금융주들도 많이 올라온 것처럼 기업 밸류업 정책으로 인해서 좀 더 주가 상승은 있을 것 같고, 근데 현대차가 이번에 실적 발표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게 판매 단가가 상승을 해서 잘 나온 거지 판매 수량이 증가해서 나온 건 아니라서 사실 리포트 내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도 어느 정도 아주 뭐 진짜 소수 한 명의 의견이지만 그런 의견도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장투로는 항상 무조건 너무 좋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희 시청자님 평단까지는 단기적으로 가야 좋으니까 일단 비중은 너무 좋아요. 사실 이런 현대차 같은 경우에 25% 투자해 두시면은 뭐 언제든지 만약에 밑으로 빠졌을 때 이제 잡주랑 잡주 아닌 기준이 있는데, 현대차가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30%, 40%, 50% 된다. 그러면 비중을 현금 비중을 50%든 뭐 70%까지 늘릴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비중 자체는 너무 좋고 기술적인 저항선만 2, 3거래일 안으로 아니면 적어도 5거래일 안으로 넘겨준다라고 하면 일단 평단까지 무조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시청자분 혹시 장투로 가지고 계실 건가요? 장투를 가지고 네. 계실 거면 네. 그냥 비중 25%로 쭉 들고 계시면 되고, 만약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28만 원 정도 다시 왔었을 때 단기적으로 한 10%만 줄이시고 15%만 들고 계시는 전략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현대차는 무조건 업이죠.
네, 현대차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좋은 종목이고 단기적으로도 조금 이 가격이 오르면 그때 조금 더 수익 실현을 하는 거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한올 바이오 파마요. 아, 네, 그럼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33,400원에 20% 샀는데 팔아야 될지 더 갖고 있어야 될지 싶어갖고 물어보려고요. 아, 이 종목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가 고민이시라는 거죠? 예, 네, 그럼 바로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올 바이오파마도 참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임상 연기가 되면서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근데 기술적으로 일단은 처음으로 기술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 추세 저항을 뚫고 올라온 다음에 고점끼리 연결되는 자리를 뚫고 이날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나서 다행히 오늘 5%짜리 양봉이 떠주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주가 흐름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 추세 초록색 선 보이시죠? 여기서 뚫렸다고 하면은 주가 흐름은 좀 느려지고 저희 아버님 평단까지도 위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오늘 올라온 자리 있잖아요. 여기만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 지금 바이오 쪽 섹터가 워낙 좋아요. 워낙 좋아서 일단은 4만 원 미친 38,8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다시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위로는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 가지고 있는 임상 결과나 사실 또 내년 3월 달로 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어쨌든 SC 제형이 요즘에 워낙 강점이 강하고 주가가 좋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오늘 그 전에 앞에 보시면 사실 헤드앤숄더가 한번 나오긴 해서 일단은 지금 비중을 20%라고 하셨는데 적어도 3,800원 넘기면은 비중을 5%라도 축소를 하시고 뭐 15%라도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한 슈팅이 나왔을 때는 또 비중을 조금씩 덜어 가시는 방법도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주식들도 대장주가 올라서 이런 후발주들이 강하게 좀 박스권 뚫고 고점을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대장주만 오르고 따라오던 주식들은 이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험을 조금 감수하고자 주가가 상승을 하면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한 38,000원에 걸어놓으면 되겠네요, 거의. 네, 근데 뭐 저는 바이오 쪽은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워낙 많이 받는 섹터다 보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안전하게 하실 거면 38,000원에서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이 종목 현재 바이오 섹터가 좋기는 하지만 38,000원 넘기면 비중을 조금 덜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네, ABL 바이오요. 네, AL 바이오 이 종목 ABL 바이오, ABL 바이오. 네네네 ABL 바이오 네. 이 종목 25,000원에 10%.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그럼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왜 그 3만 올라갔다 빠지고 이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더 가지고 가야 되나. 네, 이 종목 올랐는데 더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는 거죠? 네네. 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에이벨 바이오는 저도 항상 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대시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왜 이렇게 못 가지? 안 가지 하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한번 세게 가긴 가는데 그래갖고 10% 매도했는데. 그쵸. 이게 주가 흐름이 너무 답답하긴 해요. 근데 네. 일단 하반기에는 바이오 쪽 섹터가 워낙 지금 좋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냥 계속 10%는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내일 아니면 내일이든지 뭐 3, 4거래일 안에 돌파 시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돌파 시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에이벨 바이오가 최근에 유상증자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주 배정을 받거나 아니면 전환사채를 그냥 써버리거나 해버리는데 어쨌든 딴 데서 돈을 끌어왔습니다.
끌어왔고 일단 그런 것 자체가 호재고 그리고 이중 항체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ABL 바이오는 지금 평단도 좋으셔서 지금 하락 추세가 아니거든요. 상승 추세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얼마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지금 최근에 고점만 넘겨주면은 일단은 34,800원 앞으로 한 15% 정도 더 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아시다시피 주식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고 마음을 좀 줘야 잘 올라오는데 답답하시긴 한데 그래도 34,800원은 충분히 지금 하반기 안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차트 그리고요. 올라온 네. 저 매도를 지금 2번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건 유상증자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얘기 듣고 했으니까. 네, 그렇죠. 들고 있으면은 나오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34,800원까지는 조금 인내심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BL 바이오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더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앞으로 15% 정도는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네. 매수가는 93,000원, 비중은 10%요. 네, 그럼 셀트리온 제약 이 종목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 이걸 산 지가 꽤 됐어요. 네, 근데 욕심부리고 못 팔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번에 올라와서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나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아, 네,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이시다라고 하신 거죠? 네네. 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 반갑습니다. 네. 제약. 진짜 네. 주가 흐름이 잘 안 올라가긴 했는데 네, 아. 엄청 답답해요. 네,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알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사실 엉덩이 무겁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지금 그래도 이때 아마 못 파셨나 봐요. 이때 못 파시고 나서 근데 얘도 지금 셀트리온 요즘 주가 흐름은 좋은데 셀트리온 제일 조금 뒤따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그나마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오를 만한 부분은 고점끼리 맞추는 단기 저항 자리를 목요일에 뚫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뚫고 목요일 뚫어서 일단은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사실 이 바이오 시밀러나 뭐 CDMO, CMO, CIO 이런 쪽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다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이든지 바이넥스든지 다 잘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여기 추세를 뚫었기 때문에 그래도 팔지 마시고 어차피 기다린 거 일단은 다음번 저항 맞는 자리까지 무조건 가거든요. 근데 얼마 안 올라가면 저항이에요. 얼마 안 올라가면 저항이라 한 5% 정도, 8% 정도 올라가면 저항이라 그때 그렇죠. 네, 그때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한 16,000원 정도 매도하면 될까요? 10만 6천 원? 네. 그렇죠. 이제 뭐 10만 6천 원이나 10만 8천 원 사이 그 정도쯤까지는 저항 많은 자리 전이라서 뭐 내일도 당장 올라갈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ABL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다 지금 이 섹터 전체적으로 차트들이 딱 돌파 직전에 남겨둬가지고 보통 한 종목이 한 섹터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다 보면은 같이 돌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같이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바이오 섹터네요. 네. 그래서 그럼 10만 6천원에서 8천원 사이에 팔면 될까요? 매도하면 될까요? 네, 어머니. 근데 네. 절반만 매도하세요. 절반이요? 네, 왜냐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올라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12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그 정도 가나요? 네, 하반기뿐만 아니고 뭐 8월 달에도 갈 수 있고 지금 셀트리온 쪽이 워낙 잘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셀트리온은 다 많이 움직이는데 이거 제약은 별로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네, 그러다가 또 이등주 애들이 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때 절반 정도 더 쉬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5%에서 8%가량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매도하는 걸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고영. 네, 이 종목의 그럼 매수가랑 비중은요? 15,970원에 20%. 네, 그렇군요. 이 종목의 그럼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게 이제 의료기 로봇 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린 건데, 이 추배를 어느 가격에서 해야 하면은 본전에서 나올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종목 앞으로 전망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고영 같은 경우는 사실 매집이 너무 잘 됐어요. 이게 거래량이 터진 게 이 근처라서 이런 종목들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떨어지긴 했는데 과거에 큐렉소 같은 종목 보시면은 이게 반등이 한 번 올 때 시원하게 오는 부분이 있어요. 큐렉소 같은 거 보시면 얘도 똑같이 고영 같은 경우는 반도체, 뭐 지금 의료 서울대에 납품하는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 큐렉소도 과거에 여기 고점에서부터 완전 그냥 무너지고 나서 마이너스 한 40% 정도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세게 올라온 자리가 있습니다. 올라온 자리가 있는데 고영도 일단은 매집은 너무 잘 됐고 다만 이 세력은 돈과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매집은 해놓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방치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물탈 타이밍은 아니고 기술적인 분석 구간으로는 여기 정도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빠지려고 하면 현재 자리에서 한 10% 정도 더 빠질 자리가 있거든요. 10%에서 9%. 근데 여기서도 사실 비중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비중이 10% 정도라고 하면은 비중 대응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정도 자리는 비중 대응하지 마시고 종목이 추세 전환이 되고 나서 보통은 옆으로 기는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되고 나서 이런 구간이 나옵니다. 이런 구간이 나올 때 확인이 되고 나서야 비중 추가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사실 엉덩이 무겁게 있다라고 하면 15,970원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크게 반등은 뭐 단번에 못 해줄 수는 있지만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왔다가 좀 박스권 그려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대긴 하거든요. 근데 기간이 이제 현재 너무 축 늘어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대응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박스권 구간이 나오는 걸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서 사실 주식이 이렇게 비중 관리 그 다음에 기간 이제 조정받은 종목들 중에서 박스권 나온 종목들을 비중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 평단을 돌려서 나올 수는 있거든요. 나올 수는 있는데 현재 고영은 이게 반도체들이 워낙 지금 코스닥이 너무 왕따를 많이 당해가지고 거의 지수 반등을 진짜 뭐 해주지 못하고 빠져가지고 좀 이런 사실 고영 말고도 많은 종목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에도 많은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게 지금 현재 문제긴 한데 아직 대응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재료는 로봇과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아직 대응할 부분 아니라서 일단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비중 추가는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영 이 종목 로봇 관련주고 현재는 조금 기다렸다가 추세 전환 후에 그때 비중 추가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단은 홀드라고 내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저희는 문자 참여도 가능하고요. 전화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어떻게 되세요? 네,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08,500원이고 네, 네, 비중은 10%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거 사고 나서 계속 조금 빠지고 있어서 내가 조금 더 평균 단가를 조금 더 LG전자를 조금 더 사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빠졌을 때가 쌀 때 내가 이걸 추가 매수를 하면 될지 네네. 그것 좀 궁금하거든요. 네, LG전자 언제쯤 추가 매수로 하면 좋을지가 궁금하신 거군요. 네네. 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G전자도 빠지는 자리가 생각보다 이게 시가총액이 높은 거에 비해서 좀 길게 많이 빠져가지고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근데 사실 추세에 맞는 자리라고 하면 오늘, 내일이 타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내일 좀 사라고요. 네, 근데 이게 추세가 뚫리면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제 자리까지 내려오는 자리가 있어요. 이제 그 자리는 10만 1,000원인데 보통 이렇게 갭든 자리를 한 번 정도 맞으러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머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근데 현재 평단에서 지금 정도 빠진 거면 별로 빠진 건 아니거든요. 별로 빠진 건 아니라서 내일 당장 저는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비중을 태우실 거라고 하면 10만 1,900원, 1,900원에 비중 5% 태우시고, 그 다음에 빠질 자리까지 또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비중을 이게 이런 건 변동성이 강한 게 아니고 좀 추세를,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을 V자로 움직이다 보니까 만약에 좀 눌렸을 때는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 5%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1,900원에 5%만 비중을 태우시고, 혹시 몇 프로까지 늘리실 의향이 있으세요? 10%가 있으니까 10%만 더 채워보려고요. 네, 그러면 5%만 저기서 태우시고 나머지 5%는 그냥 조금 많이 빠졌다 싶을 때 한 번 더 태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5%만이라도 가지고 좀 강하게 반등 나와주길 바라고, 네, 그래서 20%까지 태울 거면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요번에 비중 안 태우고 잘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변동성 강한 종목들도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한번 또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홀딩입니다. 왜냐면 추세 맞고 반등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네, LG전자 이 종목 홀드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5% 더 태우고 조금 주가가 내려가면 그때 더 태우는 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엑셀 세라피틱스요. 엑셀 세라퓨틱스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2,200원에 46%요. 네, 그럼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상장 첫날 아마 15일 날 이거 시작가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날 이렇게 빠지고 나서 줄줄이 빠지더니 이제는 아예 이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네. 이걸 제가 어떻게 추매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움직여야 추매를 하겠는데 그렇군요.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이게 신규 상장주에 물리면 답도 없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네. 처음으로 제가 이거를 항상 이제 신규 종목을 제가 이걸 해도 이번처럼 이렇게 물려보긴 처음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 엑셀 테라피틱스가 어떤 기업인지 잘 몰라가지고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요즘 모멘텀하고 네, 바이오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요즘 모멘텀이 비만 치료제 쪽이나 네네. 이런 쪽은 사실 메가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신규주들은 잘 올라왔는데 엑셀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 대응 구간을 찾아볼 수도 없고, 이런 종목 근데 비중도 또 40%라서 더 이상 비중을 태우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움직이면은 제가 추매를 하겠는데요. 항상 이 자리에서 그냥 지금 몇 날 며칠 이러고 있으니 네.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직 답답했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좀 들어볼까 싶어요.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사실 이거 KNR 시스템도 로봇 관련주거든요.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이게 모멘텀. 로봇 관련주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신규 상장주 중에 KNR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아, 예, 예. 네,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깊게 빠져요. 깊게 빠져가지고 이게 네. 지금 비중 46%인데 거기서 대응을 하셨을 때 이렇게 아, 깊게 제가 여기에 이제 한번 놀래가지고요. 네, 오늘 깊게 상장한 빠진다. 것도, 예, 예, 예. 그것도 제가 오늘 안 들어갔어요. 그럼 안 되니까 그냥 들고 계시다가 반등 오면은 그냥 난 이게 손절한다라고 마음 반등이 오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트렌드가 지금 저희 시장에 맞는 트렌드가 아니거든요. 엑셀 테라피티스가. 아,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근데 사실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미수나 신용을 안 쓰시고 46%만 들어가셔서 이 정도 마이너스 맞는 거는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한 그래서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만 올라와도요. 네, 제가 손절을 해버리겠어요. 그것도 사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좀 힘들죠. 그 자리도. 네. 그러니까 그 자리도 지금으로 제가 생각해봐도 전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어머니. 그래서 다행히 신용 미수는 아니시니까 네, 그나마 조금 그거라도 유로라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왜냐면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종목 일단은 다운인데 네, 그래서 잘 반등이 와주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네, 엑셀 세라퓨틱스 이 종목 신규 종목이라서 하방이 더 열려 있어서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네, 우리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이 커뮤니티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기를 카메라로 인식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픈 상황에서 오늘 만병통치약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은 TV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히든 종목들이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이 만병통치약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일단은 금요일에 가져왔던 종목을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아직 시세가 제가 타점도 안 드렸어요. 왜 안 드렸냐? 차트가 마지막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오늘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제가 타점을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이 오고 그리고 이 종목 보세요.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잘 들어왔다가 잘 들어왔죠. 그리고 추세에 맞고 내려오고 추세를 지켜줄지 말지 지켜보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근데 이 추세만 지켜준다 그럼 단기적으로 그냥 10% 정도는 충분히 상승이 나오는 자리라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 TMF 사태 있죠. TMF 사태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유일하게 지금 글로벌 업체들 뭐 아마존이나 뭐 지금 아마존, 틱톡, 알리바바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 관련해서 다 여기서 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지금 이 종목이 국내에서는 조금 입지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보시면은 현금 결제 시장 국내 1위고 여러분 네이버 페이 뭐 여러 가지 페이들이나 공인인증서 같은 거 쓸 때 다 이 기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고객사가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쿠팡페이.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정금법이 시행된다라고 하면 상승 여력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전세 사기법이 있었을 때 리메드라는 종목이 은근히 잘 올라왔어요. 왜냐면 전세 사기 방지법 수혜주라고 해서 잘 올라왔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 지금 9월 달에 있는 정금법 수혜주로 이 종목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신규 가맹점 확대도 기대가 되고 위메프나 티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던 이제 정상금을 받지 못했던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가입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규 가맹점 확대도 괜찮고 주주 환원도 펼치고 있고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리고 커뮤니티방 들어오시면은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7월 26일 금요일 날 단일가 거래일이지만 제가 시초가의 비중 10% 진입을 시켜드리고 현재 12%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제가 아직 타점을 안 드렸어요. 안 드렸고 저도 제가 마음에 드는 시기에 타점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금 말씀하신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또 가격 전략,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은요. 여기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